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 거 못 본 학생들이 있으면요, 그 앞에 거 먼저 좀 보고 이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법이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요, 말해보고 글을 쓰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각자 이제 메모한 걸 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걸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친구도 돕고 자기도 이제 말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고, 그렇게 말해본 것은 시험 볼 때도 다 이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어제 네가 얘기한 거 시험에 정말 나왔더라.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다음에도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해보고 시험 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글쓰기나 비슷해요. 공부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쓰기 전에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그 책을 쓰지 않고 한 5년간 말을 해봤어요. 그리고 청와대 나와서 6년 차 때 그 책을 썼거든요. 근데 책이 막 술술 써지는 거예요. 그게 왜 술술 써지나 봤더니 5년간 말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 나와서 이제 누구를 만나고 커피를 마신다거나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청와대 재밌는 에피소드도 없어?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이야?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말을 많이 했죠. 5년간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의 분량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않고, 반응이 좋은 말은 그 다음에 기억해뒀다 또 하고 하니까 재밌는 말들만 이렇게 추려지는 거죠. 재미없는 말들은 중간에 이렇게 다 사라지고 반응이 좋았던 말들만 다 이렇게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이제 6년 차 때 이제 글을 쓰려고, 이제 책을 쓰려고 딱 했는데 그 말들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까지 했던 말들인 거죠. 근데 그 말을 가지고 글을 쓰니까 너무 쉽게 글이 써지고 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많이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많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밥 먹을 때라든가 친구랑 같이 하굣길에라든가 이게 말을 많이 해보시고, 또 글을 이제 써야 될 때도 무슨 내용에 대해 쓰지 하면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쓰기 전에. 말할 친구가 없다면 그냥 혼자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라는 거죠. 이런저런. 선생님은 아직도 지금 이렇게 글을 쓰기 전에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해봐요. 내가 이런 내용의 글을 써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걸로 쓰려고 해. 이게 말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보죠. 말을 해보고 쓰면 글이 훨씬 잘 써집니다. 이게 말을 해보고 쓰는 게 이제 친구들끼리 그렇게 하면은, 내 말도 하지만 친구의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또 배우는 게 있고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제가 모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5년 동안 모시는 동안 구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통령이 연설문을 이렇게 써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늘 말을 해줬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글을 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부터 부르시면 못 받아 적게 해요. 자네가 이렇게 받아 적으면 내가 자꾸 말이 안 나와. 생각을 자꾸 정리해서 말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듣기만 해. 내가 받아 적으라고 할 때 받아 적어. 그럼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지금부터는 잘 받아 적어라. 그래요. 그럼 받아 적으면 그냥 글이에요.
딱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전까지는 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막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 이렇게 글을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정리가 됐을 때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것은 이제 말해보고 써라. 그래서 제가 글을 써보니까, 저는 늘 이제 어떤 뭐 생각이 나면 메모를 해뒀다가요. 메모한 걸 누구한테 써먹어요. 말해봐요. 말해보면 또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걸 가지고 글을 써요. 또 글 쓴 걸 가지고 또 누구한테인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과 글이 계속 교차해요. 쓰고 말하고 말한 걸 쓰고 뭐 쓴 걸 또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서로 말과 글이 같이 가야 돼요. 글만 쓴다고 글을 잘 쓸 수 없어요. 글 쓴 걸 이렇게 말해보고 글을 쓰고 말과 함께 가야 된다고. 이게 술의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돼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기 전에 글로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해가지고 말을 했을 때 말을 훨씬 잘하죠. 그 준비는 글로 하잖아요.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말도 글로 준비하고 글도 말로 준비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글이 말 같은 글이 돼요. 말해보고 글을 쓰면 말 같은 글이 나와요. 읽었을 때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이 술술 읽히면서 소리가 들리는 글. 그게 좋은 글이죠. 또 말도 글 같은 말. 말은 좀 빈틈이 많잖아요. 허술하잖아요. 근데 글은 그렇지 않죠. 근데 글같이 딱 논리정연하게 정리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이 또 좋은 거죠. 글 같은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근데 글 같은 말을 하려면 이 글로 준비를 해야 돼요. 메모로.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글과 말이. 그러니까 말 같은 글, 글 같은 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말과 글이 함께 가야 된다. 말과 글이 시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두 번째는 연장선상에서 글을 잘 쓰려면 메모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메모가 글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글을 쓸 때 또는 말을 할 때 글 쓸 거리, 말할 거리를 찾아요. 막 무슨 검색을 하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막 뒤지고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말할 거리, 글 쓸 거리 그때 만들려고 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건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걸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걸 미리 뭘로 만들어 놓냐? 메모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메모로 만들어 둔 것을 써먹는 게 글쓰기고 말하기예요. 그리고 메모로 만들어 둔 사람은 그걸 써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 해요. 글을 쓰고 싶어 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다 메모광이에요. 늘 메모해요. 왜 메모하겠어요? 말하기 위해서. 글 쓰는데 나중에 써먹으려고. 메모해 둔 걸 어디다 써먹겠어요? 메모한 걸 써먹을 때는 말하고 글 쓸 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메모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는 게 두렵고 글 쓰기 싫고 글을 잘 쓸 수도 말을 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치나 똑같아요. 시험 볼 때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볼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잘 보고 싶죠. 그렇다고 시험 보는 시간에 공부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메모하지 않고 글 잘 쓰고 말 잘할 수 없어요.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싶으면 메모해야 돼요. 시험 잘 보고 싶으면 공부해야 되듯이. 메모한 사람이 말 잘하고 글 잘 쓸 수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이 메모라는 것은 읽기, 듣기와 말하기, 쓰기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읽고 들은 것을 메모해뒀다가 그 메모한 걸 가지고 말하고 쓰는 거예요. 메모를 하지 않으면 이 다리가 끊겨져요. 아무리 읽기, 듣기를 열심히 해도 이게 말하고 쓰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메모를 한번 해두는 게 일단은 자기께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메모를 하는 사람은 그걸 자꾸 써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고 쓰게 되고, 그래서 메모를 꼭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메모하냐? 그냥 생각나는 모든 것은 메모를 하세요. 뭐가 기억이 난다거나, 내 어떤 의견이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뭐가 상상이 돼도요, 또는 어떤 내 감정을 느낄 때도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다. 왜 기분이 나쁘지? 누구 때문인 것 같다. 이런 것도 되고요. 나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 갑자기 뭐 생각이 나. 그런 것도 메모하시고요. 그런 게 다 말하기, 글쓰기의 재료가 돼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어떤 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거 맞아. 내 생각은 이래. 내 주장이 이런 거야. 이런 게 떠올라도 그런 걸 메모하시고요. 늘상 메모를 해보세요. 그 메모를 하시면 그 메모가 이제 말이 되고 글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고요. 그다음 이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법. 여러분들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은 뭘로 하죠? 가장 기초 단위가 뭐죠? 어휘입니다. 어휘. 단어라고 하죠. 낱말이라고도 하고요. 그 어휘가 모아져서 말이 되고 글이 돼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도 이 어휘력이 약하면 말도 어눌하고 글도 정교하지가 못하죠. 어휘력이 좋아야 돼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왕자 크레파스라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적은 게 12색짜리, 그 다음에 24색, 48색, 56색짜리 크레파스도 있었어요. 이게 가방 모양 큰. 크레파스 색깔 수가 많으면 그림을 잘 그릴 확률이 높아지죠. 여러분들 TV도요, 칼라 TV도 고급 TV는 해상도라고 그러죠. 선명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저렴한 TV는 화면이 선명하지가 않고 이렇게 뭉개져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어휘력 같은 거예요. 글이나 말도 어휘력이 적으면 떨어지면 그 크레파스 12색짜리 같은 것이고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TV 같은 거예요. 자기 말과 글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또렷하지가 않죠. 명료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이 여러분들 말 잘하고 글 잘 쓰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할 때 단어가 안 떠올라서 또 글 쓸 때 거기에 딱 맞는 적당한 단어가 잘 안 떠올라서 이 글이 잘 안 써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어휘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죠.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독서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굳이 뭐 핑계를 대자면 그럴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때는 이렇게 독서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냥 학교 공부하기 바빴죠. 또 사회에 나와서는 뭐 회사 일이나 또 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글쓰기 바빠서 무슨 소설을 읽거나 뭐 이런 독서를 하지 못했죠. 근데도 독서량이 부족하니까 이제 어휘력이 부족하죠. 근데도 글을 써야 되니까 선생님이 찾아낸 방법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국어 사전이 있어요. 그 온라인 국어 사전이. 저는 그거를 열어놓고 글을 써요. 제 부족한 어휘력을 그걸로 메워요. 저는 생각난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 단어를 쳐봐요. 국어 사전에 쳐봐요.
더 맞는 단어가 있는지, 더 좋은 단어가 있는지. 거기에 이렇게 유의어라고 그래서 비슷한 말들이 뜨거든요. 뭐 발전 이런 걸 치면 발전, 발달, 진전, 진보, 융성, 도약, 성장, 성숙, 번영, 번성, 향상, 약진, 신장 뭐 이런 단어들 뜨거든요. 뭐 확대, 확산, 확립, 확충 뭐 이런 단어들 여러 비슷한 말들이 떠요. 근데 그런 단어 중에 더 맞는 단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글에 그 단어를 써요. 그랬을 때 내 글이 좋아져요. 그 순간 내 어휘력이 올라가요. 새로운 단어를 내가 써봄으로써 그 전까지 안 쓰던 단어, 그 단어를 씀으로써 내 어휘력이 올라가죠. 이 어휘력이 좋아지면은 말도 잘하게 되고요. 독해력이 좋아져요. 글을 잘 읽게 돼요. 글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 볼 때 지문 같은 거 빨리 읽어내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어휘력이 좋으면. 그래서 어휘력을 빨리 키워야 돼요. 어휘력은 평생 써먹는 것이에요. 중학교 때 한번 키워놓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뭐 시험 보고 공부할 때 어휘력이 좋은 친구는 이해가 빨라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사회 나가서도 어휘력을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첫 번째 찾아보는 것은 유의어예요. 비슷한 단어. 선생님이 2차 정상회담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2차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에 갈 때 대통령을 모시고 따라갔죠. 가서 이제 대통령님 글을 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무슨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가 할 수가 없죠. 거기는 그런 게 열리지가 않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그래서 미리 그걸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비슷한 말들을 찾아갔어요. 말했다에 비슷한 말. 말했다, 밝혔다, 강조했다, 언급했다, 뭐 반박했다, 설명했다, 운을 뗐다, 공감했다, 합의했다, 뭐 이런 말했다에 비슷한 말들을 찾아간 거죠. 글 쓸 때 필요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다. 계속 말했다만 쓸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은 뭐 반박했다. 어떤 것은 강조했다. 어떤 건 설명했다. 어떤 건 언급했다.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써야 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단어를 써줘야죠. 그냥 말했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뭉개져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국어사에 찾아보는 게 이제 그런 유의어고요. 전 두 번째로 찾아보는 것은 그 단어의 뜻입니다. 어렴풋이 알죠, 그 단어의 뜻을.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한 90%가 한자어예요. 근데 그 낱말 풀이는 국어사전에 가보면 우리말로 풀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그 쉬운 거를 내 글에 써먹으면 그 한자어를 쓰지 않고 저는 풀어서 우리말로 풀어진 거를 글에 써먹어요. 써먹으면 내 글이 쉬워져요. 그 단어를 쓰는 것보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풀어 쓴 거를 이렇게 보면은 내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본다, 두 번째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것은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쓰인 예문을 봅니다. 그 단어와 관련된 예문들이 뜨거든요. 그 예문을 봐요. 예문을 보면 그 단어를 어떤 단어가 수식했고 했는지가 이렇게 그 문장이 예를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 문장을 제 문장으로 써먹어요. 어차피 그 단어를 써먹으려고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보면 그 문장, 이렇게 문장을 쓰니까 좋구나. 거기에 예문으로 들어오는 건 다 모범적인 문장들이에요. 좋은 문장들이에요. 그 문장들을 내 글에 써먹는다고요. 비슷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휘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장도 해결이 되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문장력도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 문장력을 키우는 방법은 사실은 단기간에 문장력을 키우려면요. 좋은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요. 아니면 이렇게 베껴쓰기를 이렇게 써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암송을 하거나 이러면 문장력이 키워져요. 좋은 문장들을 이렇게 한 50개 정도 추렸다. 그거를 가지고 반복해서 읽어. 한 5번, 10번 읽거나 아니면 그걸 2번, 3번 이렇게 베껴 써봐. 이 문장은요, 결국은 그 문장력이 좋다는 것은 3가지를 잘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법에 맞게 쓰는 거예요. 소위 그 비문을 안 쓰는 거죠. 문법에 맞게 쓰는 거예요. 좋은 문장은 당연히 문법에 다 맞게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조건은 다양한 문장의 형식, 그걸 문형이라고 그래요. 여러 문장의 형식이 있잖아요. 그걸 다양하게 쓰면 문장력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좋은 문장 안에는 한 30개만 뽑아도 그 안에 여러 형식의 문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해결이 돼요. 마지막으로 문장력이 좋다는 것은 수사법을 잘 구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배우잖아요. 뭐 은유법, 직유법, 뭐 대꾸법, 대조법, 뭐 화류법, 뭐 여러 가지 수사법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문장 안에는 이 또 수사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수사법을 따로 공부하거나 이 문장의 형식을 따로 공부하거나 문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이 좋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거나 베껴 써보거나 암송을 하면 여러분 뇌가 그걸 학습을 해요. 그 좋은 문장들을 흉내내요. 모방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사법도 배우고 다양한 문장의 형식도 학습하게 되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을 자꾸 보는 것은 그런 문장력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글쓰기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면 말도 자연스럽게 어휘력과 문장력이 좋으면 말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째 방법은 이제 국어사전을 늘 열어놓고 글을 써라. A4 용지 1장짜리 정도 글을 쓰면요. 국어사전에 최소 10개 단어 정도는 쳐보셔야 돼요. 단어 뜻을 알아도 그냥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비슷한 말이 다른 게 더 좋은 게 뭐가 있나? 이 단어의 뜻이 뭔가?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나? 예문을 보는 거죠. 이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4번째 방법입니다. 4번째 방법은요. 독자를 머릿속에 앉혀놓고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할 때는 상대가 앞에 있잖아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친구가 막 리액션이 좋고 내 말에 막 반응을 해주고 그러면 말이 잘 되죠. 막 신이 나죠. 근데 누가 막 내가 말을 하는데 아무 무표정에 반응을 아무것도 않고 그러면 말이 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할 때도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앞에 두면 말이 잘 돼요. 근데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을요. 내 글을 읽는 사람을 앉혀놓고 글을 쓰지 않으면 아주 무표정한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앞에다 두고 말을 하면 말이 잘 되듯이 이 내 머릿속에 그 리액션 좋은 사람을 앉혀놓고 글을 써야 돼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한 사람을 정하세요. 앉혀놓을 사람. 누구를 앉혀놓을까? 이건 글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유문 편지를 써야 된다. 그러면 군대 간 뭐 형이 됐건 외삼촌이 됐건 그 사람을 앉혀놔야 돼요. 그 사람을 딱 앉혀놓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막연히 국군한테 글을 쓴다. 국군 아저씨.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딱 누구를 앉혀놓으면 그분한테는 할 말이 있거든. 첫 번째, 앉혀놓을 사람을 정하라.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쓰세요.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외삼촌이라면 외삼촌 얼마나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힘드시죠? 우리가 그냥 말한다고 생각하고 쓰세요. 세 번째로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쓰는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반응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쓰세요. 그 소리를 들으세요. 야, 그 무슨 소리야? 다짜고짜. 좀 자세히 얘기해봐. 아니면 야, 그 재미없다, 야. 뭐 딴 얘기 없어? 아니면 야, 그 결론이 뭔데? 너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런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반응해야 돼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요. 아, 이 내용 잘 알아먹을까? 재밌어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문자나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내면 제가 어떻게 보내올까? 그걸 생각하면서 보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상대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듯이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반응을 느낄지를 느끼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앉혀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반응을 알 수 있죠. 친한 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을 앉혀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에게 어떤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그거를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쓰면 그 반응이 뒤늦게 와요. 글이 내 손을 떠난 뒤에 와요. 선생님의 지적질로 오는 거죠. 이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막 고쳐가지고 오잖아요. 선생님이 부르셔가지고 또, 이거 무슨 내용이, 이거 뭐야, 어떻게, 뭐야, 이거, 막 이런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걸 미리 들으라는 거죠. 글을 쓰면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 위하는 마음으로 쓰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 글을 쓰라고 그랬지? 내 글에서 얻고 싶은 게 뭐지? 내가 뭘 썼을 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든 글. 내 글을 읽고 이 사람이 뭐가 재밌든지 아니면 뭐 몰랐던 사실을 알든지 내 글을 읽고 막 뭔가 뭘 깨우치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감동이 되든지 이 내 글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이 뭔가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쓰는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친구한테 뭔가 글을 쓸 때 뭐 친구한테 위로를 할지 용기를 줄지 뭔가 이렇게 친구한테 뭘 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 글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는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줄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시라는 거. 그게 이제 독자를 머릿속에 앉혀놓고 쓰는 겁니다. 정리하면 사람을 정한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뭘 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쓴다. 이게 이제 독자를 앉혀놓고 쓰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퇴고로 글을 쓰라는 거예요. 퇴고.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잘 고쳐 쓰라는 거죠. 퇴고로 글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단 아무거나 하나를 일단 써놓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 고칠 건덕지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는 고치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는데 너무 공을 들이지 말고 시간을 많이 쓰지 말고 그냥 하나 쓰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고치는 거죠.
쓰는 시간을 적게 두고 고치는 시간을 길게 갖는 거예요. 왜 그러면 쓰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고치는 건 재밌습니다. 막 틀린 걸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고칠수록 내 글이 좋아지는 기쁨이 있어요.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그런 쓰기보다는 고치기가 훨씬 즐겁죠. 그러니까 쓰기의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일단 뭔가를 하나 쓰고, 여러분들 글쓰기가 두려운 것은 막 첫 줄, 첫 문장을 잘 쓰려고 하고 막 이걸 막 글을 잘 쓰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 허접하게 하나를 쓸수록 더 고칠 게 많이 눈에 띄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를 일단 그냥 쓰시고 고치는 쪽으로 비중을 둬서 글을 쓰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 우리 때는 이제 수능이라고 않고 학력고사였는데요. 수학 시간이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1번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푼 답이 이 사지선다형인데 그 사지 그게 없는 거예요. 보기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OMR 카드에 마킹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2번으로 넘어갔어. 풀었는데 또 답이 없어. 3번, 4번. 뒤로 갈수록 이제 막 가슴만 뛰고 막 이게 멘붕이 되고 공식도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OMR 카드를 그냥 다 메웠어요. 찍어서. 내고 나가려고. 근데 다 메우고 나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거예요. 이거 재수 좋으면 4분의 1? 확률적으로 4분의 1은 맞겠지? 아주 운이 좋으면 막 절반도 맞을 수 있겠는데 찍은 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렇다면 그냥 다시 한번 풀어볼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다시 봤죠. 보고 나서 풀만한 문제를 찾았어요. 이건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그래서 풀었더니 답이 나왔는데 있어, 보기에. 그래서 답이 3번이야. 근데 이제 OMR 카드에 가보니까 이 마킹이 2번에 돼 있는 거야.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3번으로 고치면서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거 하나 구해냈다. 하나 플러스가 됐다, 점수가. 또 하나 더 찾아볼까? 그래서 또 문제지를 갔어. 찾아보니까 또 플러스 2점이 된 거야. 점수가 막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때 제가 이제 안 게 글쓰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빵점에서 시작해서 2점, 4점, 6점, 8점 이렇게 늘어나는 점수가 점점 좋아지는, 상태가 나아지는 쪽으로 글쓰기를 하면 재밌겠구나. 허접하게 마킹을 그냥 아무거나 막 하듯이 글 하나, 이렇게 허접한 글 하나 써놓고 그걸 계속 고치면서 글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글을 쓰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 1번부터 막 100점 맞을 욕심으로 시작해서 점수가 계속 깎여져. 100점이 막 98점, 96점, 점점 이러다 못 쓰는 거 아니야, 내가 글을?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글이 더 안 써져.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하나 써놔. 그러면 여차하면 이거 그냥 내는 거야. 응? 못 내는 일은 없겠네. 허접하지만 못 쓸 일은 없겠네. 잘 쓰진 못해도. 그걸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씩 고치는 거야.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뭐냐? 체크리스트와 오답 노트예요. 글을 고치려면 뭐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글 고칠 때 내 글 중에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에 틀린 게 없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이제 체크하는 거고요. 점검하는 거죠, 내 글을. 또 문법에 틀린 문장은 없나? 아니면 빼도 되는 부분은 없나? 아니면 문장의 순서를 바꾸고 문단의 순서를 바꾸면 더 좋은 대목은 없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하나하나. 우리 뇌는요, 한번 고쳐봐, 글 해봐, 그러면 안 보려고 그래요. 귀찮아해요. 게을러요. 그래서 그냥 됐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뭐 좋네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한테 임무를 줘야 돼요. 이거 챙겨봐. 점검해봐. 그 목록이 필요하다고요. 점검해보는 목록. 예? 그 목록이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제목은 뭐 적절한가? 글의 제목은. 내 글 중에 독자가 읽었을 때 못 알아먹을 대목은 없는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럴 대목은 없는가? 그걸 항목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열거를 해보라는 거죠. 선생님 책에 뭐 최근 책에 나는 말하듯이 쓴다라는 책에 45가지 항목을 내가 글을 점검할 때 고칠 때 눈여겨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실제로 그런 항목을 책상에 붙여놓고 저는 글을 쓰고 나면 1번부터 맞춰봐요. 점검해보는 거죠. 이 점검 항목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뭘 점검을 했어. 근데 고치려면 정오표가 있어야 돼요. 정오표. 이게 아니고 이거다. 내 머릿속에 이렇게 쓰면 오답이고 이렇게 써야 정답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는 그러나 그리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하지만 그런데 이런 접속 부사를 최소화해서 쓰겠다. 가급적 안 쓰겠다. 이런 걸 많이 쓰는 것은 오답이다. 틀린 거다. 이걸 적게 쓰는 게 정답이다. 맞는 거다. 이게 하나의 정오표가 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자면 뭐 정도부사, 매우, 대단히, 굉장히, 진짜, 정말로, 참으로 이런 정도부사 이거 가급적 안 쓰겠다.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겠다. 라는 게 그게 오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항목이 될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을이가 공부를 했다는 을자 빼고 공부했다. 생각을 했다. 을자 빼고 생각했다. 이 생각이 났다도 이자 빼고 생각났다. 뭐 이자 이가를 가급적 안 쓰겠다. 이거 많이 쓰면 나는 오답이다. 라고 정해두면 그걸 안 쓰겠죠. 고치겠죠, 그거를. 이런 항목들, 정오표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 물어보면 너무 간단해요.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서 글을 고칠 때 뭘 봐야 돼요? 하는 것들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고르시면 돼요. 나도 글을 쓸 때 이런 걸 눈여겨봐야 되겠다. 또 나도 글을 이렇게 안 써야 되겠다. 이건 오답이다. 나도 내 생각에도 이건 오답이야. 이렇게 안 쓸 거야 앞으로. 그런 항목들을 쭉 추리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글을 점검하는 항목, 다른 한쪽은 글의 정오표. 이걸 갖고 있으면 글을 고칠 수가 있죠. 글을 고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와 관련해서요. 앞에서 이제 그 말해보고 써라. 그 다음에 메모를 해라. 그 다음에 독자를 뭐 두고 써라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글을 고치는 걸로 쓰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저거 국어사전 열어놓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간 잠깐 좀 남는데요. 그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좀 말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나도 오늘부터 좀 말을 잘해야 되겠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서 마음 먹는 거 1번. 이거 마음을 안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어휘력도 높이려고 그러고 메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을 잘하려면요. 말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친구랑 만나서 오늘 뭘 하기로 뭐 밥을 먹기로 했다던가 또 누구를 오늘 만나기로 했다면 만나러 갈 때요. 그 말을 좀 준비해 보세요. 내가 가서 오늘 무슨 말을 할까? 말을 한마디라도 내가 할 말을 좀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죠. 한마디라도.
선생님은 강의하면서 매 강의마다 이전 강의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한마디라도 하려고 준비해요. 그 준비하는 게 나의 공부예요. 말을 준비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될 말은 이제 준비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해서 점수가 깎이고 말 실수가 되고 이런 낭패를 당하는 것을 줄이는 것도 말을 잘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거, 안 해야 될 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폭언을 하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이런 이 막말을 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에 상처를 주는 말,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소위 이 소수자, 약자들, 이런 사람을 폄훼하거나 이런 사람을 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상식에 어긋나는 말, 이런 말들을 이걸 다 뭉뜨고 그러면 후회할 말을 하지 말아요.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과해야 될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하려면 일단 말을 잘해서 마음 먹는 거, 그리고 말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거, 후회할 말을 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만 잘 해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글 쓰고 말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